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하죠. 이 자신감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돼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냥 내가 뭐 자신감이 없는데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어떤 기술이 있어, 이러면 뭐 사실 자신감이 없어도 내가 뭔가 어필할 필요가 없이 내 기술로 증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도 상관없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자신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들 스킬들이 대동소이하다면 자신감이 있어야 그게 좀 잘 먹히고 발휘가 되고 당연히 성장 곡선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움직이고 싶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똑같은 능력치라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을 남용하면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 되는 거고, 자신감이 내 메타이지랑 잘 믹스가 되면 괜찮은 거죠. 제가 직원들한테 처음에 면접 보거나 이럴 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그냥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큰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건 확실하다. 나는 성공하는 법은 모르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거든요. 왜냐면 실패를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젊었을 때 어떤 시간과 노동을 투여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또 자본도 투여를 해야 되고, 영업이라는 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면 이런 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바라봐지는 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막막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요 정도 수준의 돈을 버는 직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보통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을 하면 안 된다. 보통 직장인들이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나는 요 정도 수준을 무조건 벌어야 같이 나랑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안 되면 영업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는 법은 모르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잘 익히고 잘 따라준다고 하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누구나 능력이 안 돼도 노력으로 가능하고 운이 별로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꿈과 희망을 억지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처음에 쓰면 서로 원망만 하고 서로 민망한 상황만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동기나 이런 걸 심어줄 때 허황되지 않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최대한,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게 잘 됐을 때의 기준을 얘기를 하질 않고 안 됐을 때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이고, 이거는 회의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것들에 동의가 되면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자신감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자신감도 남이 인정을 많이 해줘야만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원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 막 영상 찍는 거 이런 것들도 원래 제 성향 자체랑 별로 맞지 않는 패턴들이긴 한데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내 성향이랑 틀린 행동들을 자꾸 하면서 연습하고 그걸 노력을 해봐야 더 제가 진화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영업이나 세일즈나 뭔가 어떤 뭐 자잘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할 때 뭐 손님을 만나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인사를 하고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제가 프레임을 전환을 시킨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계기였냐면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이 사람들 오늘 나랑 보는 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저 사람도 내 얼굴을 보는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이벤트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한번 변화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즐기게 된 거죠. 오늘 처음으로 보자마자 마지막으로 볼 인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더 호기심이 생기고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좀 더 호감 있게 대하게 되는 패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요런 그냥 사고의 전환들만 자주 발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자신감이 올라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자꾸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가장 빨리 자신감이 늘 수 있는 패턴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죠. 근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하면은 스스로가 당연히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신감을 증가를 시키는 제일 좋은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딜 가서든지 내가 MC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서든지 리더가 되는 거고, 어딜 가서든지 골목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어렸을 때 저는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고 싶어. 3대3 농구를 하고 싶어. 그럼 나 혼자야. 그럼 5명이 더 필요해. 그러면 친구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오늘 2시에 농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물어봐. 그러면 모여. 6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팀 짜야 되잖아요. 야, 네가 키 크니까 네가 센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대3으로 나눠서 농구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무슨 내기, 과자 내기든 뭐든, 음료수 내기든 뭐든 내기하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주장을 맡고 골목대장 맡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포지셔닝을 그렇게 구축을 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리딩을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작전도 제가 더 많이 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오락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네트워크 모임을 하더라도 내가 MC가 되고 내가 골목대장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처해서 자꾸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위치가 동네 친구들끼리든 어떤 다른 모임이든 동아리든 여기서 내가 포지셔닝을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돈과 명예가 따라오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연습을 자꾸 해주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어떤 모임을 맨날 주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누군가 늦어. 맨날 늦어.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지각 좀 하지 마. 네가 지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 다 민망하게, 지금 다들 바쁜데 오늘 이렇게 주말에 나오는 건데 시간 그렇게 안 지키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싫은 소리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판을 만들었던 리더니까. 그 판을 만들었던 상황이 나한테 돈과 명예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싫은 소리를 또 누군가한테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진 친구들한테 내가 더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의무가 저절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 판이 돌아가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들을 자꾸 해 버릇해야 실력이 당연히 많이 향상이 되겠죠. 자신감은 저는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불편한 이야기를 내가 먼저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의 그 자존감을 자꾸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전략을 짜가지고 이 판에서 돈을 번다던가, 뭔가 재밌는 거리들을 더 내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먼저 도출을 하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던가. 이건 그냥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친구들 관계든 연인 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별거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다음에 서로 더 호감이 증가되는 것들이
겪어지면 내 스스로의 자신감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막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스피치가 늘어나고 어떤 조직이 있든지 간에 좀 더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리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요,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자잘자잘한 걸 하더라도 솔선수범의 타입들이 많아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먼저 청소해주고, 조금 더 먼저 인사해주고, 조금 더 먼저 빨리 말을 걸어줍니다. 꼭 리더 역할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패턴들이 되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념들이 잘 박혀 있으니까 먼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뭔가 사회적 관계를 먼저 주도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뤄낸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행동들, 연애를 할 때 고백을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자잘자잘한 자영업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스타트업도 그렇겠죠. 그냥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여기서 같이 어떤 힘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구심력으로 작용이 됩니다. 저는 이런 패턴들을 당연히 자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횟수에 비례해서 자신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보험 영업을 한다 치죠. 뭐 잘 몰라 그 보험에 대해서.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맨날 한 달에 계약을 몇 건씩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원씩 벌어. 계속 꾸준히 그렇게 500만원씩 버는 사람이랑 1년에 계약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5천만원 벌어. 그러면 번 돈은 비슷할지 몰라도 자신감은요, 전자가 훨씬 강력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반복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뭐 행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큰 행복이 한 방에 와서, 로또 같은 행복이 한 방에 와서가 아니라 매사에 작은 행복들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자신감도 계속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내 주변에 깔아놔야 돼요. 그 작은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깔아놓는 것이 제일 빠른 솔루션이다 라고 저는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자신감은 남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남이 줄 수 있는 환경들을 내 스스로 세팅하면 된다. 그럼 결국 내가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다. 내가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돈도 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저절로 내가 돈을 그림 그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남이 주는 거잖아요. 남이 내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이 내 통장으로 넣기 전까지 내가 무언가를 세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던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던, 자신감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설정하시고 움직이시면은 이런 것들 조금씩 하나하나 쌓여간다 보면은 좀 더 좋은 인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끝!